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북덕방입니다. 요즘 상생금융으로 인해서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많이 내려갔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죠. 근데 이거 혹하면 훅 가는 수가 있어요. 혹과 훅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그냥 사요나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생금융금리 혜택은 주로 신용도가 아주 우수한 고객들 위주로 선택적인 금리 혜택을 주는 거죠. 고정금리가 하단 3.8% 그리고 상단 6.2%대로 살짝 내려갔고요. 변동금리는 4.6에서 7.1%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치고 나오는 금리 절대 끝까지 갈 거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치고 빠지는 금리입니다. 썰물과 밀물, 물때가 정확할 겁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12월에 결정이 되는데 월가에선 이미 금리 인하 쪽으로 배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미 기준금리는 5% 선상에서 내려올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12월 동결로 갈 거라는 전망들이 많죠. 근데 최근 미국 국채가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연준의 금리 인상보다 훨씬 임팩트가 있었던 긴축 효과를 톡톡히 보기도 했었죠. 그래서 굳이 미국 연준이 나서지 않았던 거고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던 전력도 있어서 이젠 조금 릴렉스 쉬려고 국채로 인한 긴축 효과를 제대로 봤었죠. 그러나 미국 국채 10년물이 지금 4.5% 정도 아래로 내려와 있는 추세가 12월까지 이어진다면 제롬 파월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걱정해야 하는 미국 연준으로서는 조금만 미국 기축 통화의 장악력이 다시 누그러지는 걸 절대로 원치 않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 정도의 인상 얘기도 꺼낼 수가 있겠습니다. 12월 1일 대담에서 아마도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2% 선상의 목표치까지 우린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제롬 형님 스스로가 말하는 건 원칙적인 금리 시스템을 고수. 아무리 월가에서 생쇼를 부리면서 증시 부활을 알리는 도발을 해와도 끄떡도 안 할 겁니다. 여전히 미국 경제는 호황이지만 재정적자는 만성이야. 그렇게 단기적인 문제로 봉합해버릴 만큼 피봇으로 전환해서 금리 인하로 가기에는 국가 재정 준칙에 입각한 보수적 성향을 가진 파월. 미국 국채 10년물의 향배를 아주 유심히 쳐다볼 겁니다. 얘가 10월처럼 열심히 달려준다면 동결 수순. 그러나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다면 다시 금리를 12월 2023년 마지막 달을 내년 긴축의 상징으로 희생력으로 삼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베이비 스텝으로 갈 가능성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담대는 여전히 갈짓자 횡보를 보일 건데 일시적인 은행채 하락으로 인한 금리 인하는 시중은행의 팬 서비스죠. 팬 서비스. 아니 야구 선수들도 유니폼 벗어던지고 팬들과 셀카 찍어주는데 그동안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수익률 이 중에 2조 정도 뚝 떼서 떡이나 먹어라 하고 던져줄 수 있는 건 기브 앤 테이크 당연히 시장에서 주고받는 딜인데 이걸 본격적인 금리 인하의 전환점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죠. 지금 ELS 주가 연계증권 해외 상품의 빵꾸가 날 지경이라서 그동안 시중은행이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을 홍콩 쪽으로 투자한 돈이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 홍콩 가게 생겼어요. 국민이 4조 원가량, 신한이 1조 원가량 되는데 이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라 상생금융이고 나발이고 이런 소규모적인 딜은 그냥 시장 원리대로 흘러가도록 두고 당장 투자한 원금 회수가 가능할지 불확실한 상황인데 이렇게 은행 금고가 비기 시작하면 가뜩이나 제2금융권 부동산 PF 문제로 도든가시 시중은행까지도 도매급으로 부실 논란에 도마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자칫 역대급 폭탄이 터질 수 있는 위험이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기 은행들 추이 잘 살피시고요. 그렇다고 은행이 넘어간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올라갔다는 얘기로 들으시면 되겠죠.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의 주담대 금리 인하 조치는 전혀 은행 창구에선 체감도 제로입니다. 제로. 당장 창구 방문해보면 주담대 자격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어.
웬만해서 대출 안 내주겠다는 건데 그만큼 은행 스스로도 부실 자체가 무섭다는 거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손잡이 보면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그거 보고도 놀랄 만큼 이제 무한대출로 수익을 올릴 시기보단 그 대출로 나간 자금을 이자를 통해서 빠르고 안전하게 회수해야 할 은행으로선 하비스트, 본격 추수할 시점에 이른 건데 이건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 거지. 지금 투자 쪽에서 빵꾸가 날 상황이니까 아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오늘 11월 28일자로 발표한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지금 은행의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쓱 한번 스캔을 해보듯이 둘러봐도 정말 녹록치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죄다 상승 모드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 아니 상생한다며, 금리 인하됐다며, 그래도 현장 체감도를 절반 정도 줄여놓는 지표까지도 금리 상승분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5.24%로 0.0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대출 역시도 금리 상승, 대출금리 궤적을 봐도 확실하게 내려가는 궤적은 개미 눈곱만큼도 안 보인다는 거죠. 대부분 용이 비상하는 비행동선을 보이고 있는데 각도가 탑건의 수직 이륙 모드와 비슷하게 느껴질 정도로 극악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지표가 여전히 고금리 심박수를 유지, 전혀 달리고 있는 지금의 페이스에서 멈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뛰고 있는 금리가 페이스 조절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보폭을 줄이고 있는 걸 금리 인하겠네, 주담대금리 내려가겠네, 내년은 더 내려가겠네, 무슨 뭐 무당 푸닥거리 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그냥 오로지 집값은 올라야 하고 금리는 내려야 하는 그런 신내림을 받기 위해서 눈을 희번득 뜨고 방방 혼자 날뛰는 것 같죠. 이런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걸 오늘 한국은행 금리 궤적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도 금리 동결로 너무 기존의 시장금리를 눌러놓은 것도 없지 않아 억지스러운 면이 많은데 이와는 상관없이 시중은행 금리가 정말 미친 듯이 런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가계대출금리가 3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우리한테 뭐 제일 피부로 와닿는 라이브 금리니까. 주택담보대출이 4.56% 그리고 신용대출 6.81% 각각 0.21 그리고 0.22 상승했습니다. 특히 주담대 고정형 금리의 상승폭이 변동금리를 크게 웃돌고 있다는 아주 의미 있는 지표도 나왔다는 거죠. 역시 이렇게 주담대 금리가 기존 궤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건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국채금리, 바로 이어진 한국은행채 상승, 이게 거의 직격을 한 건데요. 지금 뭐 시중은행 금리가 약간 누그러진 게 미국 국채가 약세 현상을 보여서 그런 건데 여전히 뭐 그동안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이 덜 된 상황이라서 다시 은행채도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업대출금리도 5.33%로 전달보다 0.06% 상승.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두 금리가 상승했는데 2개월 연속 오름세입니다. 확실히 전체 지표를 쓱 한번 훑어봐도 2023년 10월의 금리가 아주 단단하게 오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윤곽이 거의 뭐 거북이 등껍질처럼 웬만해선 금리 수치가 벗겨지지 않을 것 같죠. 그러니까 내년이 더 혹독한 금리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도 내놨는데 제2금융권을 말하죠. 대부분 여기도 대출금리 상승 국면에 있고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모두 상승입니다. 새마을금고가 여러 환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내려가는 추세인데 아무튼 고객 입장에선 제2금융권이 뭐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되도록 쓰질 않으려 하니까 그리 큰 체감도는 느껴지지 않을 거고요. 대체로 2금융권 대출금리는 상당히 높은 편이죠. 12%까지 올라선 것도 있어요. 금리 자체가 무슨 호러 영화 보는 것 같아. 공포감을 주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렇게 제2금융권도 지표를 전체적으로 봐도 10월이 확실히 9월보다는 금리 변별력이 높다. 접근하기가 좀 그렇죠. 무슨 상호저축은행은 대출금리가 12%야. 이렇게 오늘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리 지표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대금리로 상생하자는 은행의 제스처가 그게 영업 팬서비스, 더욱 금리 면에서 철저한 수익을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이라. 지금 뭐 지표를 봐도 10월 금리가 얼마나 강단 있게 움직였는지를 볼 수가 있죠. 11월 들어서 금리 인하 추세가 보이기는 했으나 과연 12월에 발표되는 가중평균금리 추세에 얼마나 영향을 줬을지 이것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포인트를 알 수 있죠. 그러니 지금 11월에
약간 완화된 금리 추세라는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다시 11월 들어서 3조 3천억이나 되는 주담대가 증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영끌이 끌어당겼던 주담대 4조 원, 이게 뭐 아주 중요한 샘플이 되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가려고 득달같이 은행 창구로 달려갔다는 건데, 이렇게 돈을 빌렸다 쳐도 지금 뭐 서울 집값의 본자, 강남 아파트값 보세요. 11월 셋째 주에 마이너스라는 수학교를 이마에 딱 붙이고 있잖아. 이거 앞으로 집값 얼음찜질 제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만큼 냉각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매매가가 떨어지는 와중에 매매 수급 지수, 그러니까 100 이하로 떨어지면 매도세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죠. 지금 87을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거고, 근데 누가 쉽게 집을 이 시국에 사려 하겠어요. 오히려 지갑을 닫는 게 안드로메다 안 갈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인데, 서울 아파트 매매량 10월은 2,300건에서 종지부를 찍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샘플들만 봐도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 딱 판단이 서죠. 대출은 무한대로 땡기는 수요가 계속해서 주담대를 벌집 쑤셔 넣듯이 건드리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회복이 안 되고 떨어지고 있고, 서울 집값 풍향계, 강남 시세는 추락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렇게 대출받은 자금들, 이렇게 담보 가치가 낮아지는 집값 추세로 그냥 한꺼번에 완전히 부실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족족 은행 창구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주담대, 앞으로 집값 버블이 붕괴되는 그 순간부터 타이머가 딱 맞춰진 시행폭탄이 되면서 여기저기서 그 파이가 어마무시할 정도로 터지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걸 겪은 세대는 그게 얼마나 지옥 같은 일인지 아는데, 그렇지 않은 전혀 집값 하락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엄청나게 피고름을 짜내는 고통을 겪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 한국은행 오늘 가중평균금리가 말해주는 건 한국 부동산은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 있다. 그렇게 깔아놓은 집값, 죄다 금리 물고 있는 부채들인데, 이렇게 금리는 여전히 끝까지 달리고 있고 주담대는 11월에 다시 3조 원 이상 늘어나고,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갈 때까지 가보자 라는 그런 분위기예요. 정말 아찔하고 아득하죠. 지금은 그만큼 팝콘 각입니다. 얼마나 지표가 말해주는 대로 처절하게 무너지고 깨지느냐를 유심히 지켜보시다가 슬슬 움직이셔도 전혀 늦지 않은 부동산 붕괴 스트리밍이 아주 빨리빨리 돌아가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서 대비하신다면 새로운 기회가 이 상황에서 분명히 생기게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지표를 보면 아주 아찔한 장면들이 많이 있죠. 얼마나 10월 한 달 동안 금리가 달렸는지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일 것 같습니다. 모든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상승세, 동시에 모든 시중은행 대출액도 기록을 깨고 있고, 이렇게 부동산이 부채를 천문학적으로 깔고 앉아 있으면 금리라도 안정적이어야 할 텐데, 오늘 지표는 모든 게 급박한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